온라인 3차 시 수업입니다. 발생 단어는 잠깐 뛰어넘고요. 우리 그 진화 단어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교과서 152쪽, 153쪽을 나갈 거고요. 생명의 기원에서도 원시세포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교과서 그림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좀 확대하면 알겠지만, 자,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우리 통합과학 때 했었는데, 무엇인지 아는 친구. 눈치가 있으면은 옆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 뭐냐면, 네, 스트로마토 라이트예요. 스트로마토 라이트. 타라는 아이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우리 언제 배웠어요? 성캄브리아 시대 하면서 배웠던 내용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오래된 생명체 화석으로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이에요. 배웠었습니다. 그럼 이 스트로마톨라이트, 자, 오랜 생명체 화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이가 누구였죠? 대표적인 아이가? 그렇지, 남세균이라는 아이였어요. 이 남세균이라는 아이의 활동으로 만들어진 이 남세균의 흔적이 무엇이다? 네, 스트로마톨라이트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을 배울 거냐면, 이처럼 그 가장 오래된 생명체가 남세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이전에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최초의 생명체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탄생했을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이와 관련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억 년 전, 갓 태어난 지구는 생명이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80도가 넘는 대기는 뜨거웠고 산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억 년이 흐르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구에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난 것입니다. 바다에서 시작된 일이었죠. (35억 년 전) 바다에서 산소가 넘쳐나고 수평선은 푸르게 빛났습니다. 지구 최초의 생명체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등장했습니다. 남조류, 즉 시아노박테리아가 모여 생성된 이 원시 생명체는 햇빛과 물로 광합성을 시작하며 산소를 뿜어냈지요. 그 덕분에 지구엔 산소가 풍부한 대기가 생겨났고 생명이 본격적으로 퍼져나갈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네, 영상은 다들 잘 보셨나요? 이 영상 사실 선생님이 통합과학 가르칠 때 선생님이 들어갔던 반에게는 보여줬던 영상이에요. 다른 반 친구들도 봤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 원시지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때 선생님이 보여줬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생명2에서도 이제 나온다라는 부분은 이처럼 과학이 연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자, 영상에서 보면 얘들아 원시지구가 어떤 상태였는지 보셨죠? 그리고 그로부터 생명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최초의 생명체가 아니죠. 지금 가장 오래된 생명체로 불리고 있는 남세균이라고 하는 아이가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그리고 그게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영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과정을 조금 더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원시세포는 대체 어떻게 탄생했느냐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본 것처럼 원시지구는 현재 환경과는 매우 다르고 불안정하다라고 많은 과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특히 대기 중에는 수소라든지 암모니아, 메테인, 수증기 등 이러한 것들이 풍부하고요. 산소는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자, 근데 요 부분 얘들아 쌤이 얘기했지. 지금 추정이에요. 저 왜 추정일까? 안 가봤으니까. 자, 여러분들 원시대기 때 가본 적 없으시나요? 그쵸? 과학자랑 똑같아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추정만 하고 있어요. 이때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수소나 암모니아, 메테인, 수증기 등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기체들을 우리는 환원성 기체라고 합니다.
화환성 기체라고 하고요. 전자를 얻어서 예를 들면 어떤 조금 더 복잡한 물질들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환원성 저처럼 환원성 기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상태였냐면 안정 불안정 있잖아요. 그만큼 화산 활동들이 지각 활동에서 화산 활동들이 활발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가 불안정하니까 번개와 같은 아이들도 많이 쳤을 겁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가 되게 많고요. 전기 에너지도 뿜뿜하는 시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때는 오존층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예요? 우주로부터 자외선 같은 복사 에너지가 풍부하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고에너지 형태의 불안정한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불안정한 이 지구 환경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하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하는 그 이야기들 정말 많아요. 그 가설들 정말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오파린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얘기한 화학적 진화설이 한때 되게 각광받습니다. 아마 1970년대였던 것 같아요. 1970년대쯤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그보다 조금 더 앞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연도가 정확히 기억 안 나네. 여튼 그 시절에 가장 각광받았던 여러 가설들 중에서 가장 인정받았던 것이 뭐였냐면 이 오파린이라는 과학자가 얘기한 화학적 진화설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어떤 최초의 생명체는 맨 처음엔 무기물 상태였을 것이다. 화학 물질들이 결국 모여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무생물에서 생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가설입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를 밑에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읽어보지는 말고요.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아래 그림 보면 이제 원시 지구를 나타낸 겁니다. 지구과학 배운 친구들 이런 그림 혹시 본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처럼 원시 지구에는 불안정한 상태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번개가 꽝꽝꽝꽝 치고 있고요. 그렇죠? 운석이 날아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각 활동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 또한 엄청나게 뜨거운 바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뜨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생명체가 탄생했는지에 대한 오파린의 가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파린의 화학적 진화설은요 다음과 같아요. 자, 원시 대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암모니아라든지 수소, 메테인, 수증기와 같은 아까 어떤 기체라고 했지? 환원성 기체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환원성 기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환원성 기체들로부터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얘들아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물질이 합성될 때는 에너지 어떻게 해야 돼? 흡수해야 돼요? 방출해야 돼요? 그렇죠. 합성할 때는 에너지 흡수해야 돼요. 그러면 이 흡수하기 위한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되죠. 그게 누구냐? 얘네들인 거야. 번개와 자외선 등 이 아이들의 역할이 뭐다? 에너지를 공급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공급해준 에너지에 의해 환원성 기체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졌다. 색깔이 잘 안 보이네.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미노산이라든지 뉴클레오타이드 등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요. 얘네들이 다시 또 모여서 복잡한 유기물을 만들었다. 단백질은 핵산도 조금 더 고분자 물질들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얘네들이 모여서 하나의 유기물 복합체가 되고 이로부터 원시세포가 출현했을 것이다. 라고 오파린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 오파린이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오파린한테 뭐라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분은 실험을 하지 못해요.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증명을 하지 못했어요. 선생님이 늘 얘기하죠. 과학은 뭐야? 결국은 설득하는 작업이야. 설득하려면 그것을 보여주는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하면 입만 털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랬는데 이를 증명합니다. 누가? 오파린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증명을 해요. 자, 누가 증명을 했냐면 밑에 나와 있는 밀러라는 사람과 유리라는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오파린의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무기물로부터 단순한 유기물을 만들었어요. 실제로. 만들어서 뒷받침을 합니다. 실제로는 유리는 박사고요. 밀러는 그 유리 밑에 있던 대학원생으로서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팀이었던 거죠. 이거 혹시 이런 거 필기하면 안 돼. 얘들아 그냥 참고야. 그래서 그냥 이제 쌤이 말로 못하니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두 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결국은 실험을 해서 오파린 가설을 뒷받침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원시대기에서 단순 유기물이 만들어졌다라는 이 부분은 오파린의 실험이 아니라 밀러. 예전에는 밀러만 얘기했는데 요새는 같이 얘기하는 밀러와 유리의 실험으로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밀러 실험이라고만 할게요. 실험으로 이게 증명이 됩니다. 자, 그럼 밀러 실험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그림입니다. 자, 원시지구에서 유기물 합성이에요. 자, 밀러와 유리는 자, 원시지구 환경을 뭐 했냐면 모방을 했습니다. 그 모방을 했다라는 말은 얘들아 우리가 뭘 해야 돼? 어떤 것을 모방한 거야? 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야. 어떤 것을 모방한 거야? 어떻게 원시지구를 재현했지? 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은 실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아니네요. 이렇게 됩니다. 먼저 물이 펄펄 끓고 있네요. 자, 먼저 끓는 물이 보입니다. 얘들아, 끓는 물은 뭘 의미하는 걸까? 그렇지, 고온 상태예요. 왜 고온 상태지? 아까 얘기했잖아. 다양한 지각 활동이 활발해서 화산 활동 등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화산 활동에 의해서 뭐가 방출되는 거야? 그렇지, 뜨거운 수증기가 방출됩니다. 아까 원시대기 중에 하나였죠. 수증기가 방출돼서 쭉 이렇게 와요. 그리고 여기에 H2O, NH2, NH3 암모니아, CH4 메테인, H2 같은 기체들을 넣어줍니다. 이거 아까 뭐예요? 그렇죠, 원시대기를 구성하던 환원성 기체를 넣어준 거네요. 넣어주고 빠방하고 방전을 시키네요. 방전의 역할은 뭘까? 그렇지, 얘는 원시지구에 뭘 의미하는 거야? 번개를 의미하네요. 번개를 의미해요. 자, 여기서 빠방하고 이제 하면 이제 빠방하면 어떻게 될까? 막 여기서 뭘 할까? 화학 반응 하겠죠. 화학 반응을 해요. 자, 그 반응을 하고 지나갑니다. 냉수를 지나가면서 냉각기를 지나면서 식혀져요. 그러면서 이게 물로 바뀝니다. 액체 형태로 돼요. 이거는 뭐냐면 원시지구에서 우리 모방한 거랄까? 초록색으로 하자. 원시지구에서 비가 됩니다. 비가 되어서 밑에 모여요. 그럼 이거는 뭘까? 원시지구의 바다가 되겠네요. 떨어져 모여서 바다가 됩니다. 근데 여기 안에 뭐가 생기느냐? 중요한 물질이 생기죠. 여기서 뭐가 생겨야 돼?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 오파린의 첫 번째 뭐였어요? 원시지구에 있던 그 대기로부터 뭐가 만들어졌다?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졌다. 근데 이걸 보여줬다고요. 실제로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집니다.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요.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져요. 등이 만들어지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파린의 가설이 조금 더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은 한 건 아니고 여기서 본 것처럼 여러 번 반복해서 실행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왼쪽 질문 한번 답해 볼까요? 자, 밀러와 유리 실험 장치에서 원시대기에 해당하는 것은, 자, 원시대기에 해당하는 거 좀 전에 했네요. 뭐예요? H2O, NH3, H2, CH4 등 환원성 기체더라라는 거 얘기했습니다. 그쵸? 이러한 것들이 되겠고요. U장에서 어떤 물질이 생성되는지 조사하라는 쌤이 얘기해줬네요. 뭐가 만들어졌다? 단순한 유기물들이 만들어졌다.
이응, 기역, 미음, 이응, 기역, 미음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일부 입증해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설이 아직까지도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느냐?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오파린이라는 사람이 인정합니다. 저 생각보다 아니에요. 제가 좀 잘못 생각했나 봐요라고 실제로 얘기를 해요. 이거를 되게 대표적인 어떤 생명과학 잡지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 학술지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은 오파린의 가설을 사람들이 많이 믿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가장 핫했던 그리고 가장 어느 정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가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제 이 사람이 그때 잘못 생각했어요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에요. 충분히 환경을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고려하지 못했냐?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꼭 환원성 대기였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CO2 등이 있는 산화성 대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 이런 CO2 등을 집어넣고 산화성 대기 형태를 만들어 실험을 했더니 결과가 오히려 더 안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화성 기체를 넣었을 때는 탄산 유기물들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는데 CO2와 같은 산화성 기체를 넣었더니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실제로 그렇지 않을까? 꼭 지구는 그렇다라는 보장이 있느냐? 다른 행성 같은 경우는 오히려 CO2가 훨씬 더 많은데 지구에서 꼭 이런 환원성 기체였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라고 했을 때 이제 그거를 증명하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요즘은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받아들여져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산화성 기체도 아니고 환원성 기체도 아니고 우리 쉽게 말하면 약간 중성적인 상태였을 거다 얘기를 하면서 현재는 약간 CO2만 있던 것처럼 N2 등 이런 것들이 주로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CO2나 N2 등으로 그러니까 원시 지구의 대기가 구성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고 믿습니다. 믿는 과학자들이 좀 많아요. 믿음. 이렇게 좀 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파린의 가설은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설이 제시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해 열수구설입니다. 자, 이 심해 열수구설은 무엇이냐? 어렵진 않아요, 얘들아. 심해 깊은 바다에 열수구, 그러니까 좀 뜨거운 물이 나오는 어떤 기둥? 구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있는데 그럼 이 가설은 뭐냐면 원시지구에서 유기물이 합성된 장소로 오파린 같은 경우는 공중이었잖아요. 공기 중이었는데 아니다. 원시지구에서 유기물 합성 장소 공기 중보다는 물속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거기 접근한 게 이제 열수 분출구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왜 이 곳이 이제 주목받게 되었냐면은 봤더니 거기가 100도씨가 넘는 뜨거운 물이에요. 진짜 뜨거운 물인데 보니까요. 생명체가 있는 거야. 그렇게 뜨거운 물에서 어떻게 심지어 얘들 깊은 바다는 산소가 없어요. 오히려 되게 유독가스인 황화수소라든지 이런 유독기체들이 많거든요. 그런 곳에서도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박테리아, 세균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과학자들이 이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하나의 가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수분출구는 어디냐? 깊은 바다에서 마그마에서 뜨거워진 물이 분출되는 곳이에요. 근데 이곳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아미노산과 같은 유기물은 얘들아 만들어져야 되지. 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유기물이 대다수잖아요. 그러니까 유기물이 합성될 때 필요한 재료도 많고요. 에너지도 있고요. 그 과정에 금속 촉매, 뭐 니켈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것들이 충분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심해 열수구설을 제안하면서 이 열수 분출구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하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심해 열수구설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발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뉴스 기사 잠깐 보고 오도록 할게요. 지구 생명체 탄생의 비밀을 풀 열쇠가 빛이 닿지 않는 깊은 바닷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구 초기 환경과 비슷한 것으로 추정되는 특수한 해저 지형 열수 분출공을 국내 연구진이 인도양에서 찾아냈는데요. 이곳에 살고 있는 희귀한 해저 생물들을 김태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인도양 해저 2,000m 깊은 바닷속, 머리에서 빛을 내는 새우가 한데 모여 있습니다. 근처 암초에 있는 새하얀 개들은 눈 없이도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이런 희귀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곳은 바닷속 화산으로 불리는 열수 분출공입니다. 열수 분출공은 해저에 스며든 바닷물이 마그마의 영향으로 뜨거워진 뒤 지각에 약한 틈을 뚫고 솟구치면서 생겨납니다. 이때 뜨거운 바닷물에 녹아있던 금속 성분이 함께 나와 주변에 쌓이면서 화산과 비슷한 모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인도양 열수분출공을 처음 발견한 것은 5월이었고요. 그 다음 저희가 6월에 다른 장비들을 동원해서 그 열수분출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또는 기타 다른 시료들을 채집을 하였습니다. 빛이 닿지 않아 광합성을 할 수 없는 이곳에 생물이 살 수 있는 이유는 박테리아에 있었습니다. 이 지역 생물들이 갖고 있는 박테리아가 뜨거워진 바닷물에 녹아있던 독성 물질 황화수소를 에너지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생명 유지 방식을 확인시켜준 열수 분출공은 이 때문에 생명체 탄생의 비밀을 풀 연구의 보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열수분출공을 형성하고 있는 주변 환경이 원시 지구의 대기 상태와 비슷하고 또한 그곳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과거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원시 형태를 띠고 있는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재 학자들은 그곳에 지구 생명의 탄생이 있지 않을까라는. 연구진은 이번에 새로 발견한 심해 생물 40종을 통해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된 과정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5월 다시 이곳을 찾아 무인 잠수정으로 주변 지형과 또 다른 생명체들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김태우입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우리나라도 이제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찾아보고자 열심히 연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던 기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처럼 이제 여러 가지 가설들, 오파린의 가설은 오파린 본인이 인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부족함이 있다라고 인정했던 부분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설들이 제시되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심해 열수구설이었다. 관련된 영상을 봤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얘들아, 지금 이 심해 열수구설도 뭐냐면 어떤 생명체가 바로 만들어진다고 하기보다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어떤 무기물로부터 단순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런 거지. 단순한 유기물까지 만들었다 치자라고요. 치면 어떻게 단순한 무기물에서 복잡한 유기물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도 보여줘야 하겠죠. 자, 그거를 보여준 실험은 이제 또 다른 사람이 합니다. 이 폭스라는 사람이 합니다. 이 폭스라는 사람이 단순한 유기물에서 복잡한 유기물로 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험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었냐면 단순한 유기물로부터 여러 과정을 통하면 농축되어 핵산과 단백질 같은 복잡한 유기물을 형성하였을 것이다 라고 했던 오파린의 가설을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미노산을 가열해서 단백질과 유사한 중합체를 합성함으로써 복잡한 유기물 생성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라는 실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끝나는 건 아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해 열수도 있고 여기에 또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냐면 운석 유입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해 열수구설에서 이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아미노산과 같은 어떤 왜 이러지? 아미노산 같은 단순한 물질을 만든 것일 수도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 운석 유입설은 뭐냐면 이 운석을 보니까 운석으로부터 유기 분자가 들어왔다. 단순한 물질들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 분자가 공급되었다. 유입이라기보다 공급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 증거가 있겠죠. 그 증거는 뭐냐면 호주에서 발견된 운석이 있습니다. 그 머치슨 운석이라고 하는 아이가 발견됐는데요. 이 운석을 조사했어. 그러니까 우주에서 있었잖아, 얘들아. 우주에서 왔는데 보니까 여기에 이 운석을 조사할 때 뭐가 있냐면 아미노산이 맨 처음에 발견돼요. 그것도 됐다마니 발견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또 계속 연구를 했더니 아미노산 외에도 뭐 지지라든지 단순 당들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발견되면서 운석 유입설도 하나의 가설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수업 내용 한 번 더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조금 더 복잡한 유기물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